뭐 말이 필요할까요? 여기 짤방으로 일단 소개를 대신 하고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되기 힘든 새끼들 직장인 수준 가진 애도 많다고. 니는 안 된다는 거야 임마. 자 여러분 솔직히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웃느냐면 아까 인척이 가지고 오시면 요거 틀렸던데요.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요. 이런 틀린 새끼 때려쳐야 된다 알겠어? 이런 거 틀리면은 빨리 집어치워라 이런 건 알겠어? 이런 유튜브 영상 처음으로 이제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빚 네. 25억, 50억을 갚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네. 간단히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테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의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는 사람이죠. 지난 10년간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인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전환기를 하면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이 일반인들이 알려졌을 겁니다. 제 수업하는 내용을 일부를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남친 여친 너무 믿지 말라고. 씨발 그 새끼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그년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게 인간. 선생님도 그만 사모님한테 늘 그렇게 의심하고 배신한 줄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배신 안 당하도록 하려고 관리를 서로가 잘하는 거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남녀간에 씨발 이때 가자. 그게 되게 많은 사람 청년들이나 이런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듣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책으로 나오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전환길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내 그렇죠. 인생 우습지 아. 않다. 예,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예. 빨리 때려쳐라.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알겠어? 이 책을 보면은 빚이 25억을 졌어요. 근데 네. 사실은 25억의 빚을 지면은 이게 소득 수준에서 50억을 벌어야지만 25억을 갚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세금을 절반 내야 세금을 되니까. 절반 내야 예, 되니까. 예. 왜 빚을 졌고 어떻게 네. 갚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2002년, 2003년, 아, 네. 4년 때가 네. 제가 수능 강사로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강사라는 이미지에다가 어떤 명예를 좀 얻고 싶었어요. 학원의 이사장, 출판사 CEO, 대표이사. 그것도 다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느 하나를 잘하니까 다른 것도 다 잘하겠지라고 그 당시 착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마침 또 교육 과정도 개편되고 제 경영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수업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으이 씨발. 학원 덩치가 네. 크다 보니까 제 가진 재산도 다 날라갔지만은 그냥 그 당시에 직원하고 강사 수가 100명이 넘었어요. 105명이나 돼요. 예. 그 대구에서는 다 알고 있는 큰 학원인들만큼 실패하게 되니까 그로부터 오는 어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창업자신 거죠? 32년 된 학원을 제가 인수를 했죠. 리모델링 하는데 돈 엄청 투자했고 보상 못 받으니까 네. 결국 그 건물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EBS에서 수능을 이제 70% 낸다 그랬잖아요. 사교육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은 EBS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 학원이 잘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출판사도 동시에 안 돼요. 건전한 중견 어떤 출판사들은 기울은 운동장에서 이제 경쟁해야 나와야 되잖아요. 되니까. 원래 세상 불공평해. 수능에 나오는 책을 이제 보지 학생들도. 2005, 6년도 그렇죠. 맞아요. 그 여파로 출판사도 완전히 직격타 맞은 거죠. 국가 정책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운도 안 따르는 거죠. 하지만 제 자신이 부족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25억까지 불어난 거예요? 출판사에서 부도나면서 많이 차입경이 했었죠. 제가 있던 집도 다 팔고 모아놨던 돈도 그냥 다 날라가게 되고 근데 날라간 거 플러스 빌린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합쳐보니까 25억이에요. 인쇄소에 지급해야 될 돈, 종이 회사에 지급해야 될 돈. 저 출판사람들 뒤에 제가 또 뭘 했냐면 다른 과목은 잘했는데 수학을 유독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못 가요.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국립대를 가야 되니까 경북대를 갔죠. 그때 이제 수학대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책을 만들어내요. 중국 좀 진출해 보려고. 그것까지 이제 그런 투자를 받아 해가지고 기록은 다 엎어지니까 진짜 드라마틱한 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저는 사업가이면서 이제 작가로서도 정체성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출판사도 해보고 학원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 지금 돈도 많으시고 그럼 출판사나 사업은 다시 해볼 생각은 없어요? 절대 하지 출판사도?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 다시 또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름도 나고 네네. 주변에서는 또 사업하자고 제안이 와요. 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인가? 아니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쵸, 명확히 그쵸. 아. 이제 자가 진단을 정확히 한 거죠. 사람이라는 능력은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강사이니까 강의 능력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지 않겠어요? 아, 경영 능력은 내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절대 경영 안 하고 작은 구멍
가게든 뭐 철물점이든 옷가게든 또는 사업하는 사람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직원들 관리하고 재무 관리해야 되고 조직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거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25 빚지게 된 게 2006년, 7년 요 무렵부터 빚을 지고 네. 출판사 부도는 2009년에 났었고 깨달았잖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니까 그런 거죠. 아 처음에 내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되고 돈도 벌고 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생각해보니까 경영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다시 이거 회복해 보려고 수학 출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책도 하나 냈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서 나의 실패라는 책을 예전에 냈거든요. 혹시나 이 책이라도 떠가지고 조금 빚이라도 갚아줄까 싶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승부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다시 노량진에 올라가요. 그때 이제 공무원 한국사로 전향을 했죠. 수능 강사하다가 사업하다가 공무원 한국사는 이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막 대구에 막 삐까번쩍한 10층짜리 막 네. 거기서 막 하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거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힘든 시기. 경고도 알겠어? 저의 어떤 이야기가 울림이 되는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만약 머리가 되게 천재거나 너무 명문대를 나왔거나 집안이 잘나서 아빠 찬스다 이랬으면은 아무런 공감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 니 잘났다. 니 머리 똑똑해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저처럼 평범한 머리를 가졌고 남보다 되게 뛰어난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집안도 그런 사람 청년들에게 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소개 잠시된 걸 개발해가지고 우리 성공을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다시 강의라 생각하고 또 나중에 올라왔을 때는 광고할 돈 없잖아요.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들어온 소득들은 채권자들 다 바로바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원래요. 영등포 역 뒤에 모텔에 몇 개 있었어요. 2011년에 그러다가 이제 목동산 친구가 고시텔 하나 구해줬거든요. 근데 그 월세를 내가 못 내. 주인 아주머니가 막 전화 와요. 또 친구한테 야 미안한데 월세 좀 내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참 착잡했죠. 25억에다 이게 또 이자도 붙고 지금으로 치면 100억인데 네, 그 그렇죠. 200억을 벌어야 지금 갚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자를 낸 거죠. 돈 버는 쪽쪽 아. 처음에는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사실 파산 조건이 되고도 남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저는 그때도 고민했어요. 파산 신청할까? 하다가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금융도 있지만은 주변 형제들 또 아는 사람들한테 빌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파산해버릴 테니까 안녕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었어.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빌리면은 갚는 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그쵸. 갚는 것도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만까지 합쳐서 갚아야 되죠. 근데 이게 갚을 그래서. 수 있다는 뭔가 예. 희망이 있어야 아, 되는데 예. 있었어요? 예. 오, 왜 있었죠? 지금 유튜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요. 시장이 크잖아요. 노량진 올라올 때도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가르치면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는 거는 1타 강사한테 다 몰려요. 그쵸. 예. 그래서 1타 강사 되면은 아 이게 온라인 강의가 2008년도쯤부터 붐업되면서 2012년도에 그때 막 그 그렇죠. 공무원 쪽이 핫해지면서 맞습니다. 시스템도 예. 갖춰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희망이 있으셨구나. 그렇죠. 특히 아. 그때 수능 치면서 애들이 공무원 시험도 같이 많이 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 장비 낮아져가지고 수험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운대도 같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1타 강사 되면은 빚갚을 수 있겠다. 그때는 절박함 때문에 열심히 했죠. 밑바닥부터 광고도 하나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오직 강의 하나로 승부해보자. 뭐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알아주겠지 생각했는데 역시 공무원 수험생들은 또 똑똑하더라고. 이름은 안 났지만 이 강사 괜찮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마다 제 교재와 가르친 것이 적극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진짜 소득이 수십 배씩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2011년, 15년까지 해서 5년 동안 처음에는 못 벌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기하급수로 수강생이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빚을 다 갚죠. 그때까지 서울에 왔을 때도 물론 고시텔이 있다가 와이프가 그러더니 공무원이거든요. 와이프 버는 돈으로 애들 교육시키고 서울 이사 올 때도 또 월세로 왔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올라와라. 그래 내가 희망 있다. 어쨌든 월세라도 한번 다시 해보자. 내가 먹이 살리겠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차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빚 놔둔 상태에서 집 사는 것은 또 그거에 대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빚 다 갚고 어떤 분한테는 이자도 안 받는다 하길래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분한테 그러면 안 된다. 채권자한테도 아는 분한테 기다려달라. 내가 언제든 갚겠다고 했고 그분들이 믿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빚 다 갚으면 하는데 저랑 같이 사업하자고. 제 정직함을 되게 놀랐다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분들한테는 제가 원금 갚고 이자 갚으니까 이자 같은 거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때 제가 쓴 멘트가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인데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저는 그 감사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안 갚으면 아니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이거는 상대방도 감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빚 다 갚고 집 사고 그다음 이듬해 16년 된 차를 이제 차 바꾸게 됩니다. 그것도 와이프의 명의로 된 차였죠. 근데 궁금한 게